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과연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유찰 결정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둘러싼 이슈를 긴급 점검한다. 네,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누가 가져가게 될지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의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바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필두로 이번에 인수 자금도 가장 높은 가격을 쓴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과연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된 것일까요? 승자의 독주를 마시게 되는 것도 아닐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페레취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네. 저희가 뭐 인수승자 누가 될까 이런 전망을 하려고 했는데 네.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네,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승자가 정해졌으면은 앞으로 도움이 될지, 네. 이 가져가는 아시아나항공이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그냥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되리라고 거의 예측을 했었었죠.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인수 금액이 벌써 2조 4천억대 그러다 보니까 한 애경산업이 써낸 것보다 7천억 정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써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 인수가 되는 걸로 보여지면서 특히 금융 관련돼서 조달을 할 때 미래에셋 대우라고 하는 그래도 좀 더 밀착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장 또 메리트가 높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현대산업이 잘 인수를 해서 꾸준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서 가져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인수 금액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큰 무리가 없는지 여부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정도로 일단 차후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금액이 2조 한 4천억,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추정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내놓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 금액이 가능한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 된다면은 이 지배 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일단 지배 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네. 이제 HDC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밑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이제 증손자 회사로 가져갔었을 때에 대한 부담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정거래법상으로 봤었을 때 지주사가 손자회사, 그러니까 즉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증손회사에 대해서 지분 100%를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시아나항공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모두 다 지분 100%가 될 텐데 특히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분 100%가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오히려 에어부산은 현재 약 한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에어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된 지분이 한 56%가 더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모두 다 지분을 인수하든가 아니면은 에어부산을 매각하든가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HDC 입장 쪽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벅찬데 이를 통해서 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 부분은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무래도 에어부산은 매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항공업계 쪽은 또 지분 관련돼서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에어부산 매각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을 따로 매각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본입찰이 이제 있을 텐데 네. 본입찰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까요? 네, 일단 조금 또 계산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네. 특히 금호산업의 입장과 아니면 채권단의 입장 그리고 HDC의 입장 모두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구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장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아마 4천억 이상으로, 특히 2조 4천억 중에서 4천억 이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한 지분 31%까지 넘어가면서 4천억대 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또 이해관계가 좀 있죠. 특히 산업은행 같은 채권단은 오히려 신주 가격을 높게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HDC 입장에서도 신주 인수 가격에 더 관심이 높은데, 왜냐하면 신규 투자하는 자금들이 오히려 높게 가져가서 해당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2조 4천억에서 어느 정도 부분들이 찢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HDC와 사는 입장들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4천억대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금호 산업이 좀 어떤 예상하는 부분들까지는 가져가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서 금호 산업이 지금 구주 매각 가격을 4천억 원 이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과 산업은행 측의 경우에는 구주 매각 가격을 4천억 원 이하로 좀 제한 두려고 한다. 그렇죠. 따라서 이 금액 같은 면에서 금액 가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보겠고요. 만약에 본 협상 중에 이 결렬이 된다면 우선 협상자가 매각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나요? 네, 물론 그렇긴 되겠지만 지금까지 끌어오고 지금까지 입찰을 한 열의를 봤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의 가격까지 써냈는데. 그렇죠. 네, 아마 준비 다 했는데 거기서 매각 무산으로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호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차 매각이 유찰이 되게 되면 그나마 생각했던 금액도 못 받을 수가 있다. 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2차 매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는 입장으로 봤을 때 채권단 주도로 금호산업 구주를 어떻게 보면 강제 매각하는, 그러나 즉 주식 처분 대리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천억대도 못 챙길 가능성이 금호산업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어떻게 보면은 매각 관련된 흐름들을 약간 어그러뜨리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흐름들이 가장 최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내 매각의 절차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온 것은 항공업계가 어렵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항공업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항공업계는 지난 테마그할 시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는 약간 외풍에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물동량이 감소되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연관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여행객이 감소되는 대일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채권단이나 어떤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요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감이나 부담감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실적은 당연히 위축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은 기저효과와 함께 반등하리라고 보는, 다 다뤄봤던 이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만 보게 되면은 올해 낙폭이 좀 컸던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는 항공업계 쪽에서는 이어지겠지만은 여전히 빠른 환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관련주의 항방을 여쭤봐야겠네요. 아시아나항공 현재 구간에서는 7.7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는 13% 급등, 금호산업 우선주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또 HDC 현대산업개발은 2.96%, HDC는 9%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매각과 관련돼서 아시아나 그룹주, 또 HDC 그룹주, 이번에 탈락하게 된 애경산업, 전체적인 그룹주를 봤을 때 투자에겐 어떤 점이 좀 더 좋아 보입니까? 이럴 땐 또 깨알 홍보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번에 테마그할 시간에 항공주를 다루면서 보통 제가 두 종목을 다루는데 한 종목만 강하게 얘기했던 쪽이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제 종가에 그냥 팔았는데요. 욕심 없이 팔았는데도 80몇 %가 수익이 났는데, 아마 오늘까지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거의 장중에 100%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테마그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장 돈이 되는 또 하나의 정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아시아나 항공그룹주나 지금 오늘 보니까 또 HDC 그룹 안에 중소형사들까지 부각을 받는
나도 HDC 그룹주다. 좀 봐달라라고 해서 좀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아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HDC 흐름 산업 개발에 의도하는 부분들, 즉 앞으로 면세 사업이나 호텔 쪽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부각시키면서 수순대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오늘 같은 경우 강세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저는 비중 축소가 맞다라는 오히려. 쪽으로 네.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애경그룹 쪽은 일단 탈락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후폭풍은 좀 있으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아시아나그룹 쪽에서 그래도 기업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최선의 호주를 고른다고 그러면 아시아나 IDT가 맞겠는데 하지만 좀 주가가 기대감과 함께 올라온 부분들이 좀 약간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좀 팔았다가 다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우려업들 특히 적어도 3만 원대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현재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아시아나 IDT를 최선 의지로 꼽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관련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도국 정영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의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경쟁을 벌였던 애경그룹 스톤브릿지 컨소시엄과 KCGI 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본입찰에서 시장이 예상한 가격을 크게 웃도는 2조 5천억 원을 입찰가로 써내며 유력 후보로 떠올랐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 성정까지 1, 2주간의 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찰가 차이가 크면서 단 5일 만에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컨소시엄 3곳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벌였는데 이 중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애경 스톤브릿지 컨소시엄만 통과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우선 협상자 대상자 발표 이후 바로 매각을 위한 본협상을 돌입해 매각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